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쉬운 한 번째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70여 년의 삶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두운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단군조선 이후 이 땅에 약 반만 년이나 지속하였던 그런 역사가 유구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으로 불리며 그 긴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대한제국까지 왔어요. 그동안 한국의 정치 특성은 나라 안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대부분의 양민을 종삼아 그들만의 세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도 빼앗기며 역사도 다 말살당한 채 이름도 빼앗기고 조상도 빼앗기고 일황을 신으로 모셔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중국, 러시아가 일본에 먼저 우선권을 빼앗긴 것을 한탄하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치르며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가 가장 만만하게 보였던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곳 한반도를 주목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마을, 배단위 같은 그런 한반도를 주목하시고 이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미국, 영국 등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 코리아를 영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한국의 영혼을 구하라는, 한국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곳에 도착한 것은 그들의 일기나 기도문에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오직 예수만 알았으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기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이 한국을 다시 세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루비 켄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처녀로 와서 한국에서 1년도 못 살고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나는 한국에 드리겠다.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묘가 지금도 합정동에 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고 그 비석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 다 망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일본을 거꾸로 틀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인들은 세상을 알지도 못한 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의 청년 이승만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어 미국에 보내어 세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알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승만은 목숨을 걸고 다 넘어간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남한만 기독 자유민주주의로 세우고 북한은 공산사회주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 후 세상을 몰랐던 우리 국민들은 남북의 지도자의 정신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다가 급기야는 같은 동족끼리 처참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50년 6월부터 53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전체 전사자가 200만 원이 나왔고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으며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발생하는 어찌 보면 인류 역사 가장 처참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피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피가 뿌려진 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난하고 또 희망이 없는 버려진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재기하리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뜻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엔을 의시한 세계 각국의 도움자들을 보내시어 그 희망 없는 나라에 희망의 싹을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계산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좋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씨를 뿌리는 그들도 이 씨가 어떻게 싹이 날지 어떻게 자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 부어주신 민족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성이라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천신사상이고 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하여 전 세계인들을 동원하셨고 한국인들은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이 자신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과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무섭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기독교 역사 이래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는 물론이려니와 세계 20대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 작은 한국교회 또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미천한 한국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인 스스로도 또 세계인의 도움으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에 발맞춰 이제는 선교사가 먼저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의 빛을 갚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걸려 있는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 받았던 나라에서 세계 많은 나라를 원조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이런 것들 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조 국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코리아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개력해 보았어요. 나는 73세로 우리의 시대의 거의 모두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걸려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하셨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실행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을 때 개인이나 나라가 부흥해진 것입니다. 이 원리가 현재의 모습에 대입이 됩니다. 즉 세상이 살기 어려워져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짐으로 악한 영들에게 잡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의 수장을 뽑는 잔치가 벌어져야 할 나라가 오히려 반목과 질시로 온 국민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서로 어둡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은 어떨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저의 변함없는 저희 생각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각국과 세계 인민을 주도해서 평화의 나라로 이끌고 갈 세계 초인류 지도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비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